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그렇게도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 허무하다. 사실 60세 이후의 삶은 허무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황금기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일터를 위해 달려오느라 나 자신을 위해 즐기는 법을 잊고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다는 게으름이나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즐기는 것, 그것이 진짜 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65세 김어르신은 그냥 걷기보다는 길가에 핀 꽃들을 사진으로 찍고 동네 친구들과 작은 걷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이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가 버겁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하루가 기다려진다. 놀이는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둑 한 판, 노래 교실 한 시간, 친구와의 커피 한 잔도 모두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놀이입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 규칙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경우 뇌의 활성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발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작은 전시회까지 여는 분도 있습니다. 젊을 땐 먹고 사느라 꿈도 못 꿨는데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산다. 그분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보다 지금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산책, 가벼운 취미, 친구와의 수다, 그것이 쌓여서 노년의 황금기를 만들어줍니다. 다 내려놓고 즐겨라. 여러분의 60세 이후 인생,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해지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 재산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퇴직 후 한 가지 공통된 경험은 바로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늘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미뤘지만 이제는 시간이 가장 큰 재산이지요. 예를 들어 68세의 이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친 뒤 적지 않은 연금이 있음에도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돈은 있는데 정작 할 게 없으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하지만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우연히 접한 뒤 지금은 하루의 시작을 요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 덕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루의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노후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2시간을 보내더라도 누군가는 TV 앞에서 무료하게 앉아 있고 누군가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키우며 웃음을 짓습니다. 예전에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키운 상추를 따서 된장에 찍어 먹는 그 맛은 젊을 때 백화점에서 샀던 비싼 음식보다 100배는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돈보다 크다는 증거 아닐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후 삶의 만족도는 소득보다 여가 활동의 질과 빈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보다 매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시간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나답게 즐겁게 채우는 것이 곧 노년의 행복 관리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 바로 이것이 인생 후반전을 빛나게 하는 비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억지로 이어온 관계가 아니라 진짜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 끊지 못하고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기운 빠지는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 말이지요. 그럴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도대체 왜 또 만났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편한 사람만 만나고 싶다. 만나고 나서 웃음이 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에게 쓰는 건 결국 내 인생을 스스로 낭비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 삶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매주 동네 친구와 함께하는 작은 합창단, 매일 아침 안부를 주고받는 이웃, 손주에게 들려주는 짧은 전화 한 통. 이런 소소한 관계가 노년의 고독을 덜어주고 삶을 단단하게 붙들어줍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가 80년 넘게 이어온 연구가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었지요.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인연을 시작하면 됩니다. 공원 산책길에서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까지 새로운 관계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노년기의 황금기는 억지로 유지한 관계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에서 피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진짜 값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 무대는 언제나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전환점은 더 이상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수많은 약속과 일정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회사 모임, 동창 모임, 아이들 학부모 모임, 친척 모임까지. 달력은 늘 빽빽했고 하루하루는 늘 바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에너지도 한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면 안 된다. 괜히 서운해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억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피곤함만 남고 왜 갔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오지요. 어떤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어도 오래된 친구의 모임이라 억지로 나갔는데 정작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 몸도 못 챙기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 순간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모든 약속 앞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해요. 첫째, 이 일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할까? 둘째,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이 일을 감당할 여유가 있을까? 두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막상 사양해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라며 가볍게 넘어가더랍니다. 그 후로 달력은 한결 비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일정은 모두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들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약속들 말이지요.
노년기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남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쁨이 될 때 비로소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채워진 일정 대신 진짜 원하는 시간들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답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건강입니다. 돈이나 명예, 지위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병원 가기도 귀찮고 그냥 참고 살면 되지. 하지만 이 말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습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다가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할아버지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잠깐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넘겼는데 며칠 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죠.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반대로 꾸준한 관리가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20분씩 산책하는 분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얼굴빛이 환하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고 대화할 때도 긍정적인 기운이 묻어납니다. 그 작은 습관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내 몸을 위해 건강검진은 미루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검진 결과를 받는 날이 제일 안심되는 날이다. 정말 지혜로운 말이지요.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손주와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여행길에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취미를 끝까지 즐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참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미리 나를 돌보고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지만 건강을 지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약속해 보세요. 작은 신호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 병원을 찾겠다고. 매일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겠다고. 그리고 내 몸을 위한 시간을 가장 먼저 달력에 적어두겠다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황금기를 더 길고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이제 늙었으니 조심하세요일 것입니다. 흰머리, 주름, 약해진 체력 같은 변화가 마치 두려움의 신호처럼 다가오지요.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는 건 두려운 게 아니라 축하해야 할 일이다. 한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눈가의 주름은 수천 번 웃었던 흔적이었고 굵어진 이마에서는 수많은 고민을 이겨낸 증거였으며 조금 구부정해진 허리는 가족을 안아주고 품어준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이 듦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라 쌓아온 인생의 증표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세계보건기구는 노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한 신체적 쇠퇴가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모여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요.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렸지만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훨씬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상조차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노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의무에 쫓기지 않으며 오로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의 후반전이지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낼 것인가요? 아니면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당당히 살아갈 것인가요? 인생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면 노년의 삶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음에 집착하지 않고 얽매인 관계와 의무를 내려놓으며 진짜 나다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만납니다. 새로운 도전도 소소한 즐거움도 나를 웃게 만드는 순간이 곧 황금기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의 무대이고 그 무대는 지금부터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